온몸으로 벌레가 깨무는 것처럼 따끔거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돌아다닌다고 호소하시는 경우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 피부과를 가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피부 질환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의 분들이 많으셨고요. 만약에 신경과를 가보셨다면 신경과에서 권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약을 처방받아 오셨다고 하시는 경우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운데 검사를 해보면 이상은 없다라고 나오는 이런 종류의 신경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온몸에 따끔거리는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우선 필요한 것은 검사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 뇌 MRI, 척추 MRI,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총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이 5가지 정도의 검사를 해보았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확실하게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증상은 뭔가 찾아지지 않는 피부 질환이 아니라 원인 불명의 신경통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신경의 문제이고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혈액순환 문제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검사를 정말로 확실하게 잘 받으셨다면 혈액순환이 단순히 떨어지는 바람에 전신이 따끔거리고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정말 단언컨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상에 이상은 없는데 도대체 신경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크게 3군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추신경, 두 번째는 자율신경, 그 다음으로 3번째는 감각신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뇌와 척수를 포함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의 기능상에서만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 전체적으로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신경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부위에 분포하는 신경에서 이상이 발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특이한 증상이 생긴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건형으로 평소에 없던 일이 크게 발생하고 그 이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분들의 경우,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쉽게 분출하고 쏟아내버리는 성향의 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통증, 따끔거림, 이런 신경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충분히 받아봤는데도 더 이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도 않고 더 검사를 권할 것도 없다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이렇듯 심한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받아들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는 나만 겪는 특이한 증상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큰 질병을 겪고 나서 내가 전신적으로 영양 상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흔하긴 한데 요즘에는 40대에서 50대의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인 쇠약이나 영양분의 갑작스러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이나 감각신경 기능에 일시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는 감각신경은 몸속에 있는 혈당을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날 좀 제발 구해달라고, 여기 뭔가 이상이 발생된 것 같다고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 신경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 말초신경이 상해버린 것도 아닌데 기능 이상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정말 괴로울 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이 들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걱정하시면은 가장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에 대해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재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허리 디스크의 영향을 받은 부위가 아니라 손이나 양쪽 팔, 가슴 등, 배 등의 전신에 걸쳐서 따끔따끔하고 찌릿한 신경통이 나타나서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어서 작별을 하신 분이신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신경통, 원인 불명의 신경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는 흔한 상태입니다. 기능 이상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경통 약이나 진통제를 처방받으셨다면은 저는 그것을 1개월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약을 줄이고 끊고 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1개월 정도 후에도 약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 오히려 증상이 계속되고 전혀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만성화가 될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몸 안에 도대체 어떤 기능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원인 불명의 신경통이 오래 가는 것인지, 심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내 상태가 섬유근육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맞게 대응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신경통을 한 달 이상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경통에 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